농민 조직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농민 조직에 뭐가 있냐면요. 향도라고 있습니다. 향도. 향도. 자, 이 향도가 과연 어떤 조직일까? 향도. 자, 이 향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시계를 좀 나누어서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누어서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이 향도는 여러분들 고려 후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화살표를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데 고려 전기의 향도는요. 고려 전기의 향도는 불교 조직이었어요. 불교 조직. 네, 바로 불교 조직이었다라는 거. 불교 조직으로서 매향 행위를 하는, 매향 활동을 하는 불교 조직이었어요. 자, 그럼 매향이 뭐냐 이거죠, 매향. 매향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향나무 있죠? 향나무를 온 마을 사람들이, 그 향리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일반 농민만 참여한 게 아니고요, 향리도 포함해요. 포함해가지고, 온 마을 사람이 다 참여해가지고, 그 향나무를 이 바다 어딘가다가 묻는 겁니다. 그럼요, 그 향나무가 언젠가는 떠오른대요. 쫙 떠오른대요. 떠오르면 그때 미륵이, 여러분들 그 미륵불은요, 제가 그 부처님들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미륵불은 미래불이에요. 미래의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부처입니다. 그 미륵불이 올 때 그 묻어뒀던 그 나무가 떠오른다. 이제 그걸 염원하기 위해서 이런 매향 활동을 하는 그런 불교 조직이었는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온 마을 사람들이 조직되어 가지고 활동했던 게 바로 향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이 조직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후기로 가면요. 마을 공동체 조직으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고려 전기와 후기의 어떤 향도의 어떤 변화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제도. 자, 요즘도 이렇게 참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많죠. 네.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많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진부하게 제가 이렇게 느낌이 들리죠. 예. 이런 말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그 복지어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양민들이 무너지면, 제가 이야기했죠. 이 양민들은 무너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세공납역, 즉 세금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구해야 합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구휼제도를 활용합니다. 자, 이 구휼제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고려 태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주도했던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민생안정, 두 번째가 뭐였냐면 호족정책, 세 번째가 뭐였냐면 북진정책이었어요. 그죠? 그 첫 번째 그 민생 정책은 여러분들 이 민중들의 어떤 삶을 안정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뭘 시행했죠, 여러분들? 흑창이라는 제도를 실시했어요. 흑창. 요 흑창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의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의창이라는 제도는 뭐냐면요, 어떤 제도와 유사하냐면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하죠. 네,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한 바로 춘대춘합제도예요. 춘대춘합제도.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 왜냐면 봄이 좀 힘들거든요. 가을에 곡식을 확보를 하는데 이게 봄이 되면 뚝 떨어져요. 아직 생산력이 그렇게 발전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풍부한 이 결과물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게 겨우내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뚝 떨어져요. 제일 힘들 때죠.
예, 그때 이제 국가에서 푸는 거예요. 공무를 풀었다가 가을에 그걸 다시 갚도록 하는 예, 그런 춘대 추납제도인데 요게 이제 고구려 진대법, 예, 고국천왕, 을파소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는데 이런 어떤 그 전통을 지금 흑창과 의창이 지금 계승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위보라는 게 있어요. 제위보. 특히 보라고 하는 게는요, 보. 이 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제위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그 보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왜 기금을 조성해요.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 기금에서 나오는 그 이자를 가지고 이 빈민들을 구휼하는 제도. 이게 바로 제위보예요. 그러니까 이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자를 창출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그죠?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영화 한 편을 보면은 뭐 문예진흥 기금인가? 그런 것들이 그 티켓 값에 하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돈을 모아서 또 그 이자를 갖고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역할이에요. 예, 그런 역할을 지금 이 제위보에서 이 제위보의 대상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빈민들, 예,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위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진짜 구급차 갑니다. 구급차. 네, 그게 뭐냐면 바로 구급도감 또는 구제도감과 같은 이 도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임시관청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전민, 변정, 도감. 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관청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갑자기 어떤 재난이 왔다. 그랬을 때는 이 도감, 구급도감이나 구제도감을 설치해가지고 그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도와주려는 예, 그런 제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들은 빈민구휼제도이긴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양민층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양민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무너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양민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의료입니다. 의료. 사람 사는데 의료 기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 의료 기능에는 뭐가 있냐면요. 먼저 병원 같은 게 있습니다. 병원이 뭐냐면 예, 동서대비원. 네, 동쪽과 서쪽에서 큰 자비를 베푸는 그런 곳이다. 그런 병원이다는 의미죠.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동서대비원은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혜민국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예, 그런 관청이라는 의미죠. 바로 이거는 약국이에요. 약국. 자, 이렇게 동서대비원과 혜민국을 설치해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예, 그런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그 힘든 부분을 또 이렇게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률을 한번 볼게요. 법률. 사람 사는데 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법률은 뭐가 있냐면 당률, 즉 당나라 법이 있어요. 당률 중에서도 여러분들 왜 사람들 그 벌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태, 장, 도, 유, 사와 같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초리, 때리는 거예요. 혹시 요즘도 회초리 맞아보시나요? 아니죠. 요즘은 그 회초리 드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옛날 저희 때는 참 태형이 난무했습니다. 네, 1교시부터 8교시까지 1시간도 태형이 빠지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왠지 불안했죠. 네, 뭔가 태형식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왜 이렇게 넘어가지 할 정도로 그런데 요즘은 네, 요즘은 여러분들이 잘 맞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자로 그냥 손바닥을 탁 해도 뭐 자지러지더라고요. 그냥요. 옛날에는 자는 그런 태형의 도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자,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태형 별로 없죠. 네, 회초리 없습니다. 장형은 뭘까요? 장형은 뭐냐면 곤장.
네, 곤장. 네. 여러분들 이 곤장은요, 왜 그 사극에서 보셨죠? 왜 엉덩이 이렇게 딱 까고 넓적한 걸로 그 엉덩이 판을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옆에 그 곤장을 때릴 때 그 옆을 잘 보시면 물통이 하나 있어요. 물통이. 그 물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그 곤장에다 이 물을 먹이는 거예요. 이 물을 먹여가지고 탄력을 딱 주는 거죠. 그래서 쫙 주면은 그 곤장 넓적한 그 바닥이 이 엉덩이를 휘어 감아요. 쫙 감아서 쫙 떨어뜨리면 어떤 경우는 살점도 떨어져 나옵니다. 이 곤장, 너를 곤장 100대에 쳐라. 그건 죽으란 얘기예요. 한 3대만 맞으면 기절한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건요. 맞아본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죠? 네, 경험 다 했거든요. 예, 저 나이대를 살았던 분들은 다 압니다. 이게 뭔지 느낌이 팍팍 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느낌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예. 자, 어쨌건 그런 그 곤장 쫙쫙 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은 뭐냐면요. 도형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예,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동력을 하는 거죠. 네. 뭐 요즘 뭐 황제 노역도 있다면서요? 네. 어쨌건 감옥에 가서 이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은 뭐냐면요. 유형은 유배 보내는 거예요. 유배 보내는 거. 사는 뭐냐면 사형이죠. 그죠? 자, 요런 거 태장, 도유, 사. 뭐 요런 것들은 이제 이 당률에서는 이제 형벌 그 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런 어떤 당률, 요런 류의 어떤 당률들이 이제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법을 주로 사용하냐면 주로 관습법을 주로 사용했어요. 네. 주로 관습법. 이제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그들만의 어떤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근데 그 약속이 좀 더 무서워요. 네. 좀 봐주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벌들이 관습법이 정말 무서운 벌들이 많아요. 네. 무섭습니다. 관습법.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법률 형태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을 보면 상당히 지금 근대, 현대로 오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그죠?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가족제도입니다. 자, 이제 요게 아주 중요하죠. 이 가족제도가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건데요. 이 여성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성. 이 여성들의 말이죠. 여성의 가정 내 지위.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상당히 높아요. 네.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상당히 높더라.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상당히 높더라. 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선 초기까지도 쭉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어떻게 있냐면 우선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돈 문제죠, 돈 문제.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집안은 이제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옛날엔 말이죠. 옛날에는 남자, 장남이 부모님의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 옛날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1991년 민법이 개정이 돼요. 1991년 뭐 아주 먼 옛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요즘 현대에 있는 일이죠. 1991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비로소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있는 경우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지금요. 똑같이. 혹시 나중에 오빠가 또는 누나가 너는 나보다 동생이니까 너는 3분의 1, 나는 3분의 2. 이러면 네. 아니지. 법에는 민법에는 아닌데 똑같이 나눠야지.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요. 그죠? 근데 그 1991년 그 민법 개정되면서 이제 그렇게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요. 장남이 좀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바로 조선 후기의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연결이 되면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게 전통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고려시대를 보면요. 고려시대를 보면은 균분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균분상속. 똑같이 나눠줍니다. 네, 균분상속. 똑같이 재산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사도요. 윤행봉사라 그래가지고 윤행봉사.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이건 오히려 지금은 그래도 제사는 아들이 지내는 것, 장남이 지내는 것, 아직까지도 이건 굉장히 조선 후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죠? 딸이 제사를 지낸다면 왠지 모르게 그건 조금 더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래 왔어요. 고려시대는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제사는 남자 장남이 지내야지. 이거 우리 전통인데 그렇게는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는. 예. 그거는 어느 특정한 시기의 어떤 풍습이 현재까지 전해져 올 뿐이지 그게 우리의 전통이야.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까지는 이런 윤행봉사, 균분상속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여성의 재가 결혼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 여성의 재가가 그게 그렇게 욕먹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즘은 왜 그 돌싱녀? 돌아온 싱글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그런 이렇게 돌싱녀들 또는 돌싱남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서로 짝지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게 욕먹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요. 고려시대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가를 해가지고 말이죠, 낳은 자식들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당연히 재가를 해서 낳은 자식들이 차별받지도 않아요. 자식들이 차별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조선시대로 오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이 재가가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물론 이건 이제 조선 전기 아예 그 성종 때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재가 금지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는 시점은요, 이게 중기 이후부터 후기까지 연결된다 보시면 되는데, 자식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재가에서 낳은 자식들이 문과응시도 금지가 돼요. 문과응시도. 그러니까 차별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엄마가 나 좀 좋자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차별받는 걸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못하도록 막기 위한 장치를 해요. 근데 고려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고려시대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음서 있죠? 음서. 이 음서도요. 외가 또는 사위들의 음서 있죠? 이 음서도 가능해요. 네. 꼭 친가 쪽의 어떤 그런 음서만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외가 쪽과 사위 쪽도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가야, 외가야 이제 이런 구분 자체가 고려시대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나이순으로 호적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순으로 호적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이순 호적 기재는 뭐냐면요. 이 조선시대로 가면요. 특히 이제 조선 중기 후기 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여자아이가 장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제 남자들이 태어나면 남자를 먼저 호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이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고려시대는 나이순으로 여자가 먼저 태어났으면 여자 먼저, 그 다음에 남자 먼저, 그 다음에 남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순으로 호적 기재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여성의 가정내주의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려를 들여다보면요. 상당히 고려는요. 다양성이 존중되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개방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선의 색깔과 좀 달라요, 이 고려는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하다 보면은 독특하네. 이런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모습들. 장관의 말이죠. 나라 정책 주관하는 장관의 외국인들도 과감히 등용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굉장히 독특한. 광종 때 이제 쌍기 같은 사람은 외국인이잖아요. 그 외국인 등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수능제도 그 과거제 도입한 거 아닙니까?